30년 전 이제 1980년의 광장은 이제 훨씬 더 비장했죠. 왜냐하면 내 앞에서 이제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7톤에 피격돼서 네.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를 나갔기 때문에 또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나도 똑같이 이한열처럼 죽을 수 있다. 그런 이제 가정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 투쟁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비장하고 또 워낙 그 폭력적 상황에서 거리를 나갔기 때문에 훨씬 더 뭐랄까요 긴박했죠. 상황 자체가. 이제 30년 후에 촛불은 광화문 광장이라는 공간이 다 확보돼 있으니까 아니고 제도권에 있으니까 네. 훨씬 훨씬 더 촛불 집회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게 된 그런 자세가 약간 차이가 있고 다만 그 나는 이제 87년에는 광장의 지도자였으니까 정치권을 향해서 오히려 압박을 넣는 입장이었고 네. 이번에는 촛불 광장에 압박을 받는 입장이니까 네. 그 좀 입장이 좀 차이가 있었죠. 그 말씀은 이제 본인이 은메달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네. 예, 그렇다고 민주당을 금메달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예.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결과적으로 비박계가 탄핵에 합류하지 않았으면 탄핵이 됐겠냐 네. 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건데 네. 금메달은 촛불 광장에 다 시민들이죠. 정치권이 무슨 메달을 딸 자격이 있어요. 그 탄핵을 처리할 수 있는 국회법의 규정상 네. 이틀 연속 본회의가 소집되어 있는 날 해야 됩니다. 그러면 그 사전에 탄핵을 예상하지 않고 여야 간에 의사 일정을 합의해 놨을 때 그때는 제가 박안주 수석한테 가능한 한 본회의를 많이 잡아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뭔 상황이 올지 모른다 이렇게 잡아서 1일 2일 그 다음에 8일 9일 이렇게 두 번을 연속으로 잡아놨는데 솔직히 12월 1일 2일 날은 그 탄핵에 참여하는 비박계 의원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였어요.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의 의석수, 그러니까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가 과연 확보됐느냐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12월 2일은 한두 석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슬아슬한 날이었어요. 장담할 수 없었던 그렇습니다. 그건 박지원 대표도 알고 있었고 저도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그 의석수를 헤아리는 일은 이제 주로 원내대표가 하는 일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2월 8, 9일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던 건 사실이죠. 그런데 바깥에 있던 촛불 민심은 그런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하루라도 빨리 해라. 네? 거의 매일 촛불 나오시던 분들은 정치권이 11월 1일도 할 수 있는데 8, 9일로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. 2일날 하나 9일날 하나 이제 1년 지난 지금쯤에서 보면 아이 9일날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라서 별 문제는 없는 거라 사실 제가 봐도 뭐 국민의당이 그렇게까지 욕먹어야 할 일은 아니에요. 왜냐면 탄핵 안 한다고 그랬거나 소극적이었으면 욕을 먹을 수 있지만 날짜를 잡는 걸 가지고 뭐 그때 한 일주일 국민의당이 아주 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욕할 건 아닌데 저 밖에 있는 촛불 민심은 조금이라도 소극적으로 보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는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하는 계산보단 그 민심을 받아서 빨리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합의해 드리는 게 촛불 민심에 빨리 대한 하겠습니다. 예의 아니었나. 숫자가 안 나옵니다. 그래서 그렇죠. 9일날 다시 해보고 근데 그거를 아예 9일날밖에 안 돼 그러면 그렇죠. 이게 9일날밖에 혹시 안 된다. 2일날 안 되면 9일로 미뤘다 9일날 안 되면 또 안 하나? 이런 이제 불안감이 촛불 민심이 있었던 거죠. 근데 그거를 박지원 대표가 잘 못 읽으셨어. 우리 당 초안에는 세월호 안을 뺐어요. 원래 초안에. 예. 그 이유는 그 권성동 위원장하고 그 비박계 쪽 탄핵에 참석하는 쪽하고 의논할 때 세월호를 넣으면 비박계에서 10명에서 13명 정도가 이탈한다 라고 전달을 해와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야 이거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 탄핵이 실패하면 그러면 그게 세월호 유가족한테 정말 도움되는 걸까?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세월호 유가족에도 도움되는 거지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. 그리고 그때 최고위원회 보고될 때도 국민의당 안내는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그 세월호 국민의당 안대로 세월호를 넣자고 비박계를 계속 설득하자. 우리 안은 일단 빼고 그렇게 초안 협상할 때는 그렇게 해서 비박계 안에서 민주당은 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는 식의 그 어떤 유연한 태도다라고 그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을 먼저 했고
촛불 민심이 끌어오르지만 제도권에선 단계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. 그거는 120석의 소수 의석이 200석을 만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밖에 촛불 민심은 끌어올라도 탄핵을 추진해야 할 제도권의 리더인 저로서는 분명하게 단계적으로 가서 더 많은 의석을 끌어들이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광장과 좀 분리돼서 갈 수밖에 없었다가 이제 12월 초순부터는 그냥 아예 혼연일체해서 간 거죠. 사실상 지금 말한 단계적 판단은 11월 말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4월 퇴진, 6월 대선론을 안 받는 거로 나는 판단하고 11월 말에 그 11월 한 요 시점이죠. 요 시점까지는 11월 21일부터 한 25일, 28일까지는 계속 4월 퇴진, 6월 대선을 받나 안 받나 이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. 그게 끝났죠. 네. 끝난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새누리당 원로들과 비박계가 주장한 4월 퇴진, 6월 대통령 선거. 네. 그거를 받으면 또 이제 거기서 왜냐하면 그러면 비박계는 탄핵에 참여하지 않기로 돼 있었어요. 그게 이제 탄핵이 막 구체화될 때 그 얘기가 나왔죠. 각 당이 탄핵 당론을 정할 때 비박계가 이제 그 주장을 나왔죠. 그래서 제가 그리고 대통령한테 그걸 요구한 건가 그건가? 새누리당의 그 원로 자문단들, 네. 전직 국회의장단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의견을 전달했어요. 그 제가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저걸 받으면 그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정치 일정이 명확하되잖아요. 물론 촛불 민심은 하루라도 그만둬라 이거지만 탄핵이 불투명하던 그 시기에는 4월 퇴진, 6월 대선이라고 하는 시점만 명확해도 이거는 성과다. 저는 내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죠. 근데 저는 안 받을 거라고 봤어요. 왜냐면 이선호태의 국무총리 세우는 거가 사실 어떻게 더 좋은 거거든. 왜냐면 나중에 되치기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거는 전 대통령 지금 아무리 국회에서 임기까지 유지할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도 한 6개월 그 사람한테 맡겼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뭔가 그 뒤로 되치기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것도 안 받더라고. 안 받은 사람이 4월 퇴진을 받을까? 제가 이제 그쪽에 뭐 정무 라인도 계속 만나고 있을 텐데 탄핵이 일어나는 당일 날도 안 된다고. 탄핵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 뭐 그 무슨 그렇게 민심을 모르고 심지어 여당 내의 여러 흐름도 모르고서 나라를 움직였으니 소통이 되겠습니까? 자업자득이 7월 말 8월 초부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제보들이 좀 들어오는데 의원실로 들어온 것들이 많고 저한테 들어오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TF를 꾸린 이유는 처음엔 개별 의원들을 만나겠다 보니 네. 뭐 이런 게 있더라 그러길래 또 다른 의원을 만나면 딴 얘기를 하면 듣더라고. 근데 내가 가면 이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? 그래서 그 의원들을 한 군데 모은 거예요. 처음에. 그래서 손혜원 의원은 재벌 모금한 건 잘 몰라. 차은택 관련된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. 근데 재벌 관련된 모금이나 뭐 이쪽 그 청와대 라인이 움직이고 이런 거는 또 조홍천 의원이 제일 잘 알아.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자리 모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저 정유라 뭐 체육계 이거는 네. 또 안민석 의원이 잘 알고. 근데 잘 아시지만 이 얼개가 네.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한 얼개가 있고 국정농단, 그래서 문화사업 쪽에서 나왔죠. 국정농단이라는 얼개가 있고 최순실, 정유라 개인 기지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면 안민석 의원은 재벌 모금이나 이거 잘 몰라요. 그래서 내가 이걸 가령 도정환 의원은 이제 이대비 이런 거를 킨 거고. 그래서 이게 그분들을 한 자리 모아놓고 다 깔아. 의원들이 원래 자기 들어온 거 안 까잖아요. 근데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게 다 각각 다르니까 깔아. 그래서 그게 제가 종합을 해줬죠. 네.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온 거네? 이렇게 된 거네라는 걸 서로 알게 된 거죠. 저는 적폐청산의 본질은 그 당시에 불법을 저질렀던 자들을 처벌하는 것도 물론 적폐청산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잖아요. 언제든지. 또 새로운 사람은 또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나타날 수 있고. 저는 제도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분들은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권력기관이 너무 결국 핵심은 권력자와 권력기관의 문제지 대통령의 권력이 의회에 있냐 대통령에 있냐 이 문제 아닌 것 같아요.
그래서 저는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, 검찰, 여기에 새로운 견제 기능들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면 권력자는 언제든지 권력기관을 활용해서 통치를 하고 싶어 하거든.